안녕하세요. 호주상 1% 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돈은 돈이다. 그리고 돈에 관심은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식이 폭락이 왔다가 또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좀 정신없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서 만나시는 많은 분들이랑 돈,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은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큰 분류가 있습니다. 아니 돈이 세 가지의 분류가 있어? 돈은 뭐 달러, 원화, 뭐 옌 이런 거 얘기하나?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부가 만들어내는 돈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달러, 호주 달러, 미국 달러, 뭐 한국 원화, 그래서 뭐 커런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 미국 달러가 올라갈 때는 뭐 원화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호주 강세다, 뭐 미국 지금 뭐 우리가 한국을 놀러 가야 되는데 뭐 호주 달러가 너무 약하다, 강하다 이런 일반적인 달러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내는 커런시가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 이게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죠. 이 가상화폐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터미널로지는 아닌데 이 가상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decentralized, 정부나 어떤 기관이 개입을 할 수 없고 사람들 간에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두가 투명성을 갖고 컨트롤할 수 없는 매니플레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낸 돈, 그게 이제 비트코인 또는 이제 뭐 가상화폐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번째 타입의 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의 돈은 도대체 뭘까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돈이에요. 여기 얘기가 좀 웃기긴 한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동산, 땅, 부동산, 그리고 금, 은, 뭐 구리,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어떤 커런시, 어떤 화폐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이것을 더 이상 창조해낼 수 없는 돈. 자, 이해가 되셨나요? 정부가 만들어내는 달러들, 화폐들, 그다음에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화폐, 그리고 예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우리가 화폐나 아니면 커런시로 써왔던 금, 은,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신 땅 이런 것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접근일 수도 있고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알고 있던 건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돈, 이 돈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뱅크 어카운트에 찍히는 넘버일 수도 있고 우리 지갑에 들어가 있는 노트, 코인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지불의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합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리워드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가장 보편화가 되어 있고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화폐의 가치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돈이 화폐가 무한정 쏟아지고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오늘의 1달러가 10년 후에는 더 이상 1달러가 아니라 40센트, 30센트의 가치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달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든 전 세계 어디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미국의 연준이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정부들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특히나 경기 부양책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일반 시민들에게 풀고 있다 보니 물론 좋은 일이에요. 일반 시민들에게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중단기적으로만 봐도 이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화폐의 가치가 예전에는 20달러를 갖고 있으면 20달러 만치의 금을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게 화폐를 금이 스폰이 아니라 뭐라 하죠? 합당한 가치가 있었어요. 돈과 금의 합당한 가치가 있어서 20불 갖고 가면은 20불어치의 금을 줬어요. 하지만 닉슨 대통령이 이거를 디태치를 시켜버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화폐는 힘을 잃어버리고 계속 밸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 전 세계적인 부동산이 과연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인지, 경기가 정말 좋고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돈의 밸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지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도시에 따라,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일방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또는 다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돈을 갖고 현재 있는 빚을 갚고 또는 저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돈을 모아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것을 투자하고 그걸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예전 80년대, 70년대처럼 계속 돈을 저축을 해서 저축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저 호주 상위 1%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신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은행에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빚이 예를 들어서 1밀리언이 있다고 하면 그 달러의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1밀리언의 빚이 내가 프린시플을 절대 갚지 않고 그 이자만 낸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자연적으로 이 빚은 더 적어져요. 물론 밀리언이라는 이름은 바뀌지 않지만 10년 후에는 그 밀리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약 70만 불 또는 그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특히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맥락으로 제가 밀리언을 은행에 넣어놨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저축을 했다. 지금 그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 단 1%도 되지 않는데 달러가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1밀리언을 넣어놓고 10년 후에 그걸 열었을 때 1%의 이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이자보다 10년 후에 내가 똑같은 1밀리언을 투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저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아래다가 답글을 알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튜버에 이걸 서칭을 해보시면 저 외에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옛날 빚을 갚거나 빚을 먼저 다 갚는 것보다 또는 저축을 하는 것보다 그 돈을 이용을 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좀 현명한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만들어내는 돈은 늘 이런 패턴을 겪고 점점 그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어떨까요? 가상화폐 또한 저는 그 가상화폐 투자를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어느 정도의 기다리자라는 주의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비디오에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돈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유튜브나 다른 책을 통해서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찾아보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다른 분들의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신이 주신 돈, 자, 이 금, 은, 실버 같은 얘기네요. 은이 실버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은, 동 이런 것들을 이제 통체적으로 커머디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ETF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커머디티를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지분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 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물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호주에서는 이 현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짧게나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직접 가셔서 내일 직접 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100불, 200불짜리 코인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코모디티, 이 현물에 정말 시장에 뛰어드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걸로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도 정말 이쪽에 한 발을 들여놓고 샀기 때문에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내일 당장, 이번 주에 당장 가셔서 사시는 거를 구매를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이것은 어떤 투자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조그마한 조언?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글에 가셔서 불리온스라고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시티, 그래서 시드니 불리온스, 골드 불리온스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뭐 애들레이드 불리온스, 뭐 브리즈번 불리온스라고 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곳에 가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금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금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지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금을 그냥 갖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값이 1아운스당 2,200불이다. 그러면은 2,200불을 현금을 갖고 가시거나, 뭐 코인으로 사신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적게 되니까 뭐 300불이나 400불이나 500불을 현금으로 찾아 갖고 가시면은 그 자리에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은 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역대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금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당장 그 숍에서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2,000불을 들여서 금을 사더라도 1, 2주 후에 배달이 돼서 왔을 때 그때 그것을 찾으러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좀 어느 정도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거래소로 또 금을 파는 가게를 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게 구글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서치는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지불 방법은 뱅크 트랜스퍼예요. 여기의 단점은 만약에 그 가게에서 지금 당장 현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뱅크 트랜스퍼가 가서 확인이 되는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그 금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금은 여러분들이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다가 이제 뭐 홍길동의 이름으로 놔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올 수는 없어요. 은도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게 되면은 배당금이란 게 있잖아요. 주식이 오르든 떨어지든 중간중간 굉장히 캐시플로우가 매번 생기게 되는데, 금 같은 경우는 뭐 금이 혼자서 새끼를 치는 것도 아니고 밸류가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내려갈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 동안 내가 정말 사서 팔기 전까지 어떤 캐시플로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가정을 보호를 하고 내가 정말 전 세계 위기가 오고 금융이 한국이 옛날처럼 IMF가 오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어떤 보험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돈이 또 뭐가 있죠? 땅이 있죠. 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땅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항상 그 밸류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금보다도 더 빨리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그 돈 대비 부동산에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그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경제가 망하고 정부가 폭락을 하면은 부동산이 같이 폭락을 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땅값이, 제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그 땅값이 같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지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그 땅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뭔가가 매력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 베네수엘라의 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그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을 우리가 인간들이 어떻게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도시들은 점점 고층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고층으로 간 그 유닛 아파트마저도 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모디티,
땅,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 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제 채널을 좀 오랫동안 구독을 하시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 이번 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시티에 이제 골드 불리온스에 가셔서 하나의 코인이라도, 좀 지금 스페어 캐시가 있으신 분들은 한 아운스의 금이라도 꼭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